알뜰폰 해킹 사건, 알뜰폰 개통되셨어요. 소식에 390억 털린 사연 분석. 사건 개요. 2025년 8월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국적 해킹 조직이 알뜰폰 무단 개통을 통해 3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피해자는 재력가와 연예인 등 258명에 달했다. 이중 BTS 전국,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들이 포함되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범행 수법의 특징, 단계별 범행 과정. 해킹 조직의 범행은 체계적인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웹사이트 6곳을 해킹해 258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때 확보한 정보에는 신분증 정보, 계좌번호, 금융자산 잔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조회된 계좌 자산 총액만 55조 2천억 원에 달했다. 2단계에서는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 업체 12곳에서 피해자 89명의 휴대전화 118대를 무단 개통했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 업체들을 노렸으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간편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다. 3단계에서는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해 피해자의 은행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근, 자금을 가로챘다. 비대면 인증 시스템 취약점 악용. 범행의 핵심은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의 보안 허점을 집중 공략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계좌, 휴대전화 인증 등 7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인증 체계가 대부분 뚫렸다. 해킹 조직은 1차 인증 정보와 2차 인증 정보가 달라도 동일인으로 인식되도록 인증 통과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위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증 통과문이 나이커 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명의로 변조해서 마치 인증이 통과한 것처럼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선별 기준과 표적화. 재력가 중심의 표적 선정. 해킹 조직은 자산이 많은 재력가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피해자 258명 중 기업 회장 임원 75명, 법조인, 공무원 11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이 포함됐다. 특히 재벌그룹 100대 기업 관련 피해자만 22명에 달했다. 즉시 대응 어려운 피해자 표적화. 범죄 조직은 휴대전화 무단 개통을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노렸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기업 회장, 해외에 체류 중인 인사, 군 복무 중인 연예인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BTS 전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2024년 1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알뜰폰 개통, 알림을 받기 어려워 범행 발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해킹 조직은 체계적으로 자금을 편취할 수 있었다. 범죄 조직의 운영 구조.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 이번 사건의 범죄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2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네트워크였다. 총 18명의 조직원이 검거됐으며 이들은 중국 연길, 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 전문화된 역할 분담. 범죄 조직은 해킹, 개인정보 수집, 자금 편취 등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됐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가로챈 390억 원 외에도 미수에 그친 금액이 250억 원에 달했다. 기술적 취약점과 보안 문제. 알뜰폰 업체의 보안 취약성. 이번 사건은 알뜰폰 업체들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보안 투자와 관리가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이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된 것이다. 2024년 KBS 보도에 따르면 알뜰폰 개통 시 필요한 2단계 인증이 비교적 간단한 해킹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입력 개인정보와 2단계 개인정보가 달라도 동일인으로 인식되도록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었다. 비대면 인증체계의 구조적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대면 인증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특히 간편 인증 방식의 보안 취약점과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24개 보안 취약점을 각 기관과 기업에 통보해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비대면 인증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 현황과 대응. 피해 규모와 구제 노력. 확인된 실제 피해액은 390억 원이며 미수에 그친 피해 시도액까지 포함하면 총 640억 원 규모의 사건이었다. BTS 전국의 경우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지만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출금 차단 및 동결 조치를 통해 피해액 중 213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약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제공조 수사와 검거. 경찰은 태국 경찰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2025년 5월 태국에서 총책 등 중국 국적 조직원 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핵심 총책 1명은 같은 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인증체계를 무력화시켜 계좌, 자금까지 탈취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금융사기 동향과 사회적 영향.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추세. 이번 알뜰폰 해킹 사건은 전반적인 금융사기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2.2배 급증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 원으로 전년 2,813만 원 대비 1.9배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3년 32%에서 지속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자산은 많은 중장년층을 노린 범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범죄 수법의 고도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이버 범죄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기존의 단순한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해킹 기술과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라는 것이다. 2024년 사이버 위협 분석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생성형 AI 활용과 소셜미디어, 정찰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등 더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형 사이버 범죄 CAAS 형태로 전문화되면서 범죄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방 대책과 시사점, 기술적 보안 강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의 보안 수준을 이동통신 3사와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에서는 멀티모달 생체인식 기술을 통한 얼굴인식과 음성인식, 행동 패턴 분석 등을 결합한 더욱 정교한 인증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라이브니스 검증 기술을 통해 사진, 동영상 3D, 마스크 등을 이용한 스푸핑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 방안. 정부는 알뜰폰 가입 사이트 43곳에 대한 보안 조치를 지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근본적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개인 차원의 대응법.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에서도 휴대전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과 금융거래 시 다단계 인증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나 통신 서비스 개통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112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융 리터러시 향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주요 특징은 금융 리터러시 부족과 투자 기회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 이번 알뜰폰 해킹 사건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생성형 AI 활용, 딥페이크 기술 악용,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공략 등 더욱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증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함께 사용자 교육, 제도적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